부부가 이혼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해요. 여자들이 제일 많이 내는 수수께끼가 뭐냐면 내가 왜 화났는지 말해봐. 말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상대가 아니라고 해도 아니 넌 날 사랑하지 않아. 그냥 빨리 이혼하자.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연인과 부부도 보면 안 싸우는 사람들은 정말 안 싸우고 싸우는 사람들은 대화만 하면 늘 싸우죠. 많은 연인들은 부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사랑을 못 알아듣냐고. 내가 다 너 위해서 이런 건데. 그래서 나는 사랑해서 한 말이 상대가 들을 때는 잔소리고 충고고 비난이었다 라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면 그의 해석은 사랑이 아니라 잔소리야, 충고였어, 비난이었어, 나를 무시하는 거였어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말을 그에게 해요. 하고 싶은 말을 그에게 해요. 그리고 왜 못 알아듣냐고 화를 내요. 그리고 상대가 싫어하는 말은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말해요. 상대가 화들짝 화를 내고 상처받고 그런 말을 왜 하냐라고 하면 별것도 아닌 일에 왜 화를 내냐고. 그리고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고 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합시다. 그가 좋아하는 말, 그가 아파하는 말. 자주 싸우는 건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주 싸우고 자주 화해하는 사람들은 훨씬 건강하게 오래 연애하고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우기만 하고 화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싸우기만 하고 화해를 못한다는 건 내 마음의 화와 분노가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연인에게, 배우자에게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고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걸까요? 그건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상대로부터 채우기 위해서, 그게 감정이든 돈에 관련된 것이건 말에 관련된 것이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 이게 좀 부족해. 나 외로워. 나 어릴 때 상처 많아. 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배우자한테 덕보고 싶어. 말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좋겠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면 우리는 매일 싸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상대로부터 채우기 위해서 연애하고 결혼하면 우린 망한다. 그래서 상대에게 덕보려는 마음을 버리자.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요, 정말 내가 씩씩하게 혼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때 연애하고 결혼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상대에게 결핍이 있다면 내가 좀 채워주고 싶어. 내가 다 괜찮다고 말해줄게. 그리고 다 잘 될 거라고 늘 응원해줄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결혼하면요, 진짜 너무너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의 빈 것을 채우고 싶을 때 연애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이별을 너무 빨리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이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했다 들통나서 난리난 부부들이 저희 센터에 상담받으러 정말 많이 와요. 그런데 배우자는 저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러 명 놀러 가는데 여기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알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여자 동창들이랑만 간다고 했는데 무슨 내가 외도한 사람처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괜히 미리 말했다가 배우자가 기분 나쁠까 봐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 상대가 고마워해야 돼요. 어머, 내가 미리 알면 마음 아플까 봐 말 안 했구나, 고마워,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면 선의의 거짓말 아니에요. 상처 주는 거짓말인 거예요. 두 번째, 둘 다 피해를 본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 선의의 거짓말 한 사람들은 어때요? 잘 놀다 왔어요. 피해 본 게 없어요. 그런데 상처 입은 이 배우자는 어때요? 모멸감과 배신감과 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다른 이성들과 놀러 갔나, 자괴감과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만 재밌게 놀았고 이 배우자는 고통 속에 들어간 거죠. 둘 다 이득 본 거 아니죠. 그럼 이거 선의의 거짓말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떳떳해야 돼요. 만약에 의사가 당신 남편 지금 암 말기인데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걸 숨겼어요. 여보, 우리 치료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대.
이런 건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어요. 내가 떳떳할 수 있고요. 둘 다 손해 안 보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완치됐을 때 여보 그때 나한테 그 말 안 해줘서 고마워. 나 아마 3개월이라는 말 들었으면 나 못 살았을 것 같아.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보면 나는 선의의 거짓말 했는데 억울해 죽겠다. 근데 들켜서 억울해하는 게 더 괘씸하다. 뭐 이래서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가족에 대한 너네 부모는 너네 형제는 자, 이 얘기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 가족에 대한 말은 좋은 말 외에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연애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길어졌다고 해서 상대의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요, 상대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내가 보기엔 당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당신이 이혼 가정에서 살아서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해. 이렇게 한마디 덧붙인다면 어때요? 2배, 3배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시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부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건들지 말자. 그리고 농담을 조심하자. 특히 농담이라는 건요. 상대의 외모나 상대의 능력을 비하하면서 거기에 유머를 섞은 말들이 농담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농담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농담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이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농담을 조심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걸 모르면 헤어지고 이혼합니다.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달라요. 여자들의 뇌는요, 감정센터의 모든 기억을 저장하려고 했습니다. 남자들은요, 이성센터의 모든 것을 저장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웠어요. 어쨌든 뭐 화해하고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자들의 기억은요, 우리가 싸운 그 당시에 이 남자가 우리 부모님 거론해서 너무 마음 아팠던 거,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서 너 요즘 살찌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자괴감을 느꼈던 거, 그 아팠던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감정센터에 장기 저장돼요.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내용으로 싸우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이 되살아나서 더 화가 나고 더 속상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성의 센터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싸웠어요? 근데 화해했어요? 그럼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그 감정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싸우시는 거 보면 아빠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엄마들은 나 30년 전에 나 시집 오던 날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동서한테는 어머니가 다이아 반지 해주고 나한테는 그렇게 조그만 거 해주고. 엄마들의 기억은요 30년, 40년, 50년 전 기억도 너무나 디테일하게 불러와서 그날의 감정이 되어서 울부짖어요. 너무 억울하고. 그럼 아버지들은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내가 그랬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은 더 대노하죠. 이건 뇌 차이입니다. 여자들의 감정은 남자들보다 7배 예민하대요. 그리고 장기 저장했어요. 근데 남자들은 빨리 까먹는다. 이 차이를 인정하시면 우리가 서로에게 덜 억울하고 덜 화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물어주세요. 아 여보 지금 당신이 말한 거 나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있잖아 이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자의 뇌는 여자보다 빨리 잊는데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진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속상했겠네. 시간이 지났지만 내가 또 사과할게. 근데 있잖아 옛날 일 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 이거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일은 오늘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은요 수수께끼 내는 걸 멈춰야 돼요. 여자들이 제일 많이 내는 수수께끼가 뭐냐면 내가 왜 화났는지 말해봐.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내가 왜 당신 부모님들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상처를 겪고 있는지 당신이 말해봐. 자꾸 수수께끼를 내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과거의 기억을 빨리 까먹기 때문에 그 수수께끼에 정답을 맞출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자꾸 남편을 질문으로 고문하지 말자.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오해하고 스스로 너무 슬픔에 빠져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남자의 뇌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 3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경청하기, 그리고 인정하기, 그리고 공감
공감하기, 이 세 가지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화가 났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내가 경청할게. 충분히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두 번째에서 실수예요. 근데 그게 화날 일이야? 이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화날 일이냐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아, 그래서 화났구나. 그러면 화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만 인정해줘도 상대는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풀려요. 그 다음은 공감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거 조금 오해가 있는데 당신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 상황에서 오해했다면 화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라면 더 화났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면 좋아요. 그럼 상대의 마음이 정말 많이 풀려요. 그러면 상대는 내 말을 좋게 해석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보, 그건 오해야. 있잖아, 내 말 들어봐. 그럼 상대가 이번에 뭐 해야 돼요? 경청하고 인정하고 공감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써서 붙이세요. 이 원칙만 지켜도 우리는 싸우지 않고 화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걸 말하지 말고 원하는 걸 요청하세요. 상대에게. 내가 원치 않는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싸우다가 이혼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부탁을 하는 쪽으로 대화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30대, 40대에 치열하게 싸웠어도 이 남녀의 뇌 차이를 알고 상대에게 원하는 걸 말하고 부탁하는 대화법으로 좀 바꾸어가는 부부들은 5, 60대에 훨씬 더 연애하는 기분으로 깊은 사랑을 다시 창조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안 변해, 이 여자는 안 변해라는 그런 부정적인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을 버리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많이 느낀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슬퍼요. 우울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그래서 자식도 낳았을 텐데, 그런데도 계속 저렇게 싸우네. 그러면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안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싸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남자가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싸웠다면 화해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 됩니다. 여보, 아까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 조율이 잘 안 돼서 마음 아픈 말을 한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면 상대의 화해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같이 목소리 높여서 나도 후회했어. 우리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괜찮아. 우리 밥 먹을까?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사람은 갈등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화해하고 금방 잘 지낼 수도 있네.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할 때 두려움과 불안이 적어요. 친구와 싸우게 돼도 화해하면 되지 뭐, 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오해받고 억울할 때도 관계 끊고 욕하고 이걸 먼저 선택하기보다 화해를 청하는 용기를 잘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싸우고 화해하는 부모를 못 본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슬퍼요.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평생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할 때도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그 관계에 해를 끼쳐요. 상대의 눈빛이 조금만 변해도 너 마음이 식었구나. 그리고 상대가 아니라고 해도 아니,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헤어지는 게 좋겠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하는 순간에 예전에 우리 아빠의 모습이 내 남편의 얼굴에 오버랩돼요. 그리고 예전에 엄마의 모습이 나에게 오버랩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싸웠던 방식대로 오늘 내가 또 싸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싸우기 제일 좋은 공간 어디냐면 차로 가세요. 방음하기 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애들 앞에서 불안을 주지 말자, 두려움을 주지 말자. 그런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어머, 우리 애들 다 컸는데 우린 이미 망했다, 어떻게 돌이킬 수 없어, 후회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자녀분과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네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 너무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미안해, 사과할게.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는 서로 화해 잘하면서 살아가기로 했어. 어릴 때 너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고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다면 오늘 엄마가 사과할게.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되물림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나서 아이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대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식사하시라 그래. 엄마한테 안 먹는다 그래. 아빠한테 몇 시에 나갈 건지 물어봐. 엄마한테 아빠 11시에 나간다고 말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싸운 건 우리 둘이에요. 해결도 우리 둘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는요, 부부싸움 보느라 불안하고 두려웠고요. 두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그 역할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문자를 주고받는 것조차 싫어서 아이한테 아빠한테 카톡 보내서 물어봐. 이런 경우까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연애와 결혼, 심지어 인간관계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살래. 관계는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나 절대 자식 안 낳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우리 부모와 다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건강하지 못한 연애를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계속 환승연애해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다가 평생 싸우던데 그냥 빨리 이혼하자. 섣불리 빨리 이혼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 찾아서 또 재혼하려 그래요. 내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 인생을 치유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이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용서한다 생각하면 어려워요. 한참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부모님이 몇 살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보다 어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저희 엄마 아빠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제가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몸까지 아팠던 시기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몇 살이었지 해보니까 둘 다 저보다 한참 어린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성숙한 한 인간을, 시행착오를 겪었던 젊은 부부를 용서한다 생각하니까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면 부모, 아픈 부모를 좀 용서하고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하고 달래세요. 너 많이 힘들었지. 너 고생 많았어. 근데 그건 과거야. 부모 인생이지 내 인생 아니야. 그래서 과거로 좀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연습해야 돼요.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그리고 여전히 싸우는 노부부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 배우자에게 너무 창피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좀 멀어지세요. 같이는 좀 만나지 마세요. 부부가 이혼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해요. 이 인간은 평생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 인간이랑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한다는 건 감정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래서 섭섭해, 나 이래서 속상해 고백을 하세요. 감정 고백을 상대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알아듣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고백하고 말하는 연습부터 하면 부부싸움 줄어들겠죠. 우리가 덜 싸울수록 최대의 수혜자는 내 자녀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부싸움 멈추는 용기를 내보도록 하지요.